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퇴직금, 그다음에 적금 모으신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월세를 좀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찾게 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주의할 부분,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주차장도 안 나오는 단독주택을 사지 마라. 여기서 주차장이 없는이 아니라 주차장도 안 나오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차장도 안 나오는 단독주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단독주택을 부셔서 다세대주택을 만들고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부셔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를 만들게 됩니다. 아파트는 부셔서 재건축해서 아파트를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목적인 것보다도 아무래도 주거를 하면서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땅이 있기 때문에 땅의 지분값이 상승을 해서 좀 돈을 좀 벌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주차장 안 나오는 단독주택의 개념은 새로 신축했을 때 주차장이 안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니까 주차 대수를 고려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방점을 좀 강조하고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차장도 안 나오는 단독에서 사지 마라. 이 표현은 예외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지역은 아무래도 단독주택 재개발 지역, 그리고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 재건축 지역은 새로 신축하는 대상이 아니고 아파트로 바로 직행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의 단독주택은 사도 된다. 그러나 살려면 그 지역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사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투자했을 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확인하고 투자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지금 현재 이런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한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와 달리 단독으로 소유하겠다. 아파트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걸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특히 땅의 지분이 공유되어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000세대다. 그러면 땅이 15만 제곱미터다. 그러면 거기에 땅을 개별적으로 가꾸지 않고 대지권 형태로 공유하게 되죠. 그러나 단독주택은 단독으로 공유한다라는 뜻에서 단독주택이라고 하고요. 단독주택은 그냥 일반 단독주택. 우리가 1층, 2층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집이 있죠. 그러면 외부에 계단이 나 있지 않고 내부에 계단이 있어서 2층으로 올라가는 단독 세대가 거주한다 해서 단독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보통 1, 2, 3층 있으면 외부에 계단이 있어서 또 전세나 월세, 임대를 넣게 되죠. 그런데 집주인 안쪽으로 통과하지 않고 바깥쪽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다중주택은요, 이렇게 다가구 주택과 섞여져 있는데 보통 원룸들, 잠만 잘 수 있는 집 안에서 취사를 할 수 없고 집주인 세대만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이중적 성격의 주택, 대학가라든가 상업지역, 지하철 역세권 이렇게 국한된 일부 지역에서 다중주택을 허가가 나죠. 인허가가 나기 때문에 공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상가주택. 그야말로 1층에 상가가 있고 나머지 2, 3층 주택으로 되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단독주택이 4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가주택을 선호하지요. 어렸을 때 다른 친구들은 상가주택이 있는 친구들은 집도 자면서 가게도 있고 점포도 있어서
월세를 받는 그걸 봤기 때문에 어린 소년이 자라나서 이제 돈 좀 벌고 은퇴할 때 되니까 그 갖고 싶었던 상가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70년대와 90년대 사이에 많이 공급됐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상가주택을 살 때는 상가주택은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긴 하지만 주거를 로망이죠. 왜냐하면 주거를 하면서 월세를 받을 수 있고 또 땅값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은 경우에 상가주택은 인기가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대형마트, 쇼핑몰,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 또는 그 홈쇼핑, TV 홈쇼핑 이런 형태로 많이 들어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처럼 상가주택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어떤 몰 형태로 다른 형태의 그 상가들이 변종이 됐기 때문에 상가주택이 문을 닫고 또는 문이 열려 있어도 월세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가주택을 비싸게 사가지고 건물을 또 좀 사업성이 좋은 월세가 잘 나온 걸로 하려고 할 때 이 상가주택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사거리 6m 또는 4m 도로에 이렇게 상가주택 코너자리에 있는데 여기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이렇게 돌아가라고 가각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부 체납은 아닌데도 이렇게 또 손실을 좀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상가주택이 효율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살 때 대부분 월세에 현혹돼서 많이 사십니다. 월세에 현혹되지 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세 받고 땅값 안 오르면 손해입니다. 월세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모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생활비 다 쓰고 나서 어느 정도 팔려고 했더니 내 집값만 안 오르고 엉뚱하게 해도 내 집 살 돈이었으면 아파트 전세 끼고 며칠 살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월세로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벌었는데 아파트 값은 2억, 3억 올라가지고 오히려 집 팔고 양도세 내더라도 고생 안 하고 이렇게 돈을 버는 경우가 더 많죠. 오히려 어떤 친구들은 월세보다는 아파트 두세 채 사서 연세를 버는 사람들이 더 좀 합리적인 경우가 있죠. 특히 이 정부 들어서 아파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가지고 월세를 놓으면 잘 안 놓아졌는데 요즘은 전세값도 많이 올라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고도 아파트 관리가 좀 쉽죠. 그런데 아파트 월세가 더 나은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많이 오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월세 너무 현혹되지 마라. 월세 조금 받고 내 집값, 땅값 안 오르면 손해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상가주택이라고 해서 비싸게 사지 마라. 제가 앞에서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상가주택 비싸게 산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항상 상가주택은 위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주택 때문에 미래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월세를 좀 받다가 상가가 잘 안 되죠. 상가 안 되다 보면 여기 세입자 내보낼 수가 없죠. 월세를 결국은 낮추죠. 그리고 이 상가주택 같은 경우가 많은 지역 가서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쟁이 많죠. 왜냐하면 상가에 대한 그 과거의 기억과 추억이 돈 좀 벌었고 월세 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상가주택 갖고 있으면 뭔가 될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 그리고 과거에 다른 주택보다는 내가 더 비싸게 샀었기 때문에 나는 재개발, 재건축 해가지고 똑같은 가격으로 아니면 공시지가 감정가 좀 더 받고 내가 상가를 양보하기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반대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상가주택이라고 비싸게 살 필요는 없다. 이것도 공시를 하고 혹시라도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해서 월세를 좀 받고 싶은데 신축 못하면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상가를 그대로 두려고 한다면 주차장이 나오질 않아서
결국은 3층밖에 못 짓죠. 다른 사람들은 1층을 상가를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필로티를 만들어서 주차대설 여러 개 두어가지고 5층짜리 지어가지고 월세를 받게 되는데 이 상가를 포기할 수가 없는 부분 때문에 왜? 남들보다 비싸게 샀으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만 월세도 적게 받고 아주 울적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특히 돈 좀 적으신 분들 그냥 무조건 단독주택 월세 받는 거 좋다 보니까 쫓아다니는 게 어디죠? 단독주택 찾으러 겨우겨우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 대지 20에서 40평짜리 요거 사가지고 월세 잘 나와요 라고 싹 꼬시면 후다닥 사가지고 주택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월세 빠져나가고 집 고치고 집 수리비 뭐 하다 보면 남는 것도 없고 괜히 고생만 하고 힘들죠. 마음 상해서 팔려고 하면 가격이 안 오르는 경우가 많죠. 요 대지가 20평에서 40평 정도 되는 주택 이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제 조심 별표. 이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나 그냥 뭐 30평짜리 땅에 그냥 15평짜리 단독주택만 있어도 돼. 나 1층 살고 2, 3층 월세 뭐 100만 원씩 200만 원 받으면 어떻게든 살 거야. 이러신 분들 있죠. 그분들 집 한번 고치고 또 세입자 나가고 또 월세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결국은 싸게 전세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집이 오래됐죠. 대부분 이런 집들 20평에다가 40평대 주차장 없이 만들어진 집들이 주로 70년대에서 80년대 후반에 주로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빨간 벽돌로 돼 있는 거, 담벼락 하나 있고 이런 것들은 주차장도 없으니까 새도 안 나가죠. 그러다가 상심합니다. 나 이렇게 비싸게 샀는데 왜 이렇게 새가 안 나올까? 집을 다도 한번 새고 지어볼까? 그랬더니 건축허가가 안 나와요. 건축허가 또 왜 나온다고 다시 또 도로 단독주택 보셔가지고 또 도로묵돼서 또 단독주택 되죠. 왜 그렇죠? 주차장이 안 나오면 이 단독 공동주택 5층짜리 못 지으니까 결국 어떻게 3층짜리 어떻게든 지어가지고 반지하에다가 2층, 3층에 다락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지어보려고 하는데 누가 잘 사가지도 않고 힘들죠. 건축비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5층을 못 지으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사러 다닐 때 20평, 40평짜리 요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요렇게 이제 못 짓는 것들이 어떻게 이제 시장에 나오시죠? 다중주택으로 나오죠. 아까도 다중주택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보통 보면 반지하 방에다가 1층, 2층 이렇게 지어서 이제 3층짜리 이렇게 지어가지고 여기 3층에다가 다락방 먹고 주인 세대 넣고 이게 방수를 5평도 안 돼. 한 4.5평짜리 방을 막 15개, 16개 막 지어가지고, 이제 월세 많이 나온 걸로 해가지고 하죠. 그런데 이제 연세금 드시고 하다 보면 이 월세 받는 분들 보증금도 작고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 그렇게 좀 대부분, 잠만 자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또 여기에서 잠만 잔다고 하면은 돈 아끼려고 하니까 여기다가 취사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다 보면 이제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취사 불법입니다 해서 이거 못하게 이행강제금 나오면 그때부터 정신 차리기 시작하죠. 내가 이거 되게 관리하기 힘들구나. 이거 청소하기도 힘들고 세받기도 힘들고 어려워지는구나. 이러면서 서서히 다중주택 하면 정이 떨어지죠. 너무 관리하기 힘들고 그리고 또 원하지 않게 불법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나마 다른 것보다는 다중주택은 나은 점이 하나가 있죠. 갖고 1년, 2년 이상 거주하고 다중주택은 1주택이기 때문에 갖고 있다가 비과세 만들어 놓고 멋 모르는 은퇴하시는 분들 또 주택에 대해서 뭐 한 번도 투자 안 하시는 분들한테 부동산한테 잘 해가지고 집 싹 도배장판 잘 해가지고 월세 잘 나온다고 한번 싹 팔 수가 있죠. 이때 비과세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은 그나마 낫다. 그래서 세모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다중주택도 관리상 어렵고 공실이 난 경우에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한번 지어지면 오랫동안 보실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중주택도 한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말씀드리겠고요. 20평대 대지, 20평대, 40평대 주택 다음으로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일조권이 없는 거죠. 일조권을 받는 주택이 있어요. 일조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통 보시면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일조권을 좀 받게 되는데 우리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지으면 오른쪽에 왼쪽에 태양이 떴다고 할게요.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비치는데 어떤 경우에는 옆집에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얘는 일조권을 받지 않는데 요 도로가 없고 옆집 바로 집 바닥 붙어 있으면 이게 일조권을 받아가지고 집을 지어야 될 걸 못 지어서 이렇게 집이 꺾이죠. 꺾이는 집이 나오죠. 그러다 한 채, 두 채, 세 채 정도가 날아갑니다. 월세로는 100, 200, 300 또는 80, 38, 24, 240만 원씩 날아가는 경우가 있죠. 일조권을 받는 주택을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일조권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일조권을 받는 주택의 토지의 땅값은 주변에 평당 만약에 2천만 원이라면 일조권을 받는 주택은 1,700 아래 이렇게 사야 되는데 뭔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땅값이 싸요. 여기는 평당 2천만 원인데 평당 1,900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평당가가 싸니까 샀더니 일조권이 안 좋아가지고 건축사님 저 건물 지을 테니까 이거 좀 잘 좀 해주세요. 평당가 사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얼싸안고 껴안고 좋아하다가 건축사님한테 왜 집이 이렇게 찌그러지가 안 나와죠? 일조권을 받아서 이것은 세 채 정도가 안 나옵니다. 그때 계산해 봅니다. 한 채당 뭐 2억씩 가는데 세 채면 6억이 날아가 버렸죠. 그럼 내가 이거 뭐지? 건축비를 물어봤더니 이 4층을 같이 5층을 짓는데 이거 좀 더 있다고 큰 가격 차이, 건축비에서 큰 차이가 안 난다 하니까 결국은 내가 뭔가 평당가는 싸게 샀는데 땅이 효율이 없는 걸 샀구나. 그때 깨달으면서 왜 평당 2천만 원 할 때 1,900에 샀지? 한 1,500서 사도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을 잘 모르고 사시는 분들, 20평, 40평 묻지마 사시는 분들, 이분들이 땅값을 다 올리는 주범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조심하셔서 이제 단독주택 살 때 너무 비싸게 사지 말고 평당가만 따지지 말고 일조권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월세에 현혹되거나 상가주 혜택지 말고 주차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70년대, 80년대 지어진 것은 집을 언젠가는 이제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30년, 40년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부셔서 다시 고쳐준다 하더라도 배관 썼고 화장실 다시 고치고 뭐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되죠? 신축을 하려고 할 겁니까? 신축을 하려면 몇 층짜리 지어야 되죠? 5층은 지어야 됩니다. 5층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조권도 없어야 되고 땅도 20평, 40평 갖고는 안 되겠죠? 주차 대수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조권과 주차 대수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조권과 주차 대수를 먼저 고려하고 단독주택을 사야 된다. 돈이 없으니까 단독주택 작은 거밖에 못 사지요? 아닙니다. 돈이 없을수록 좀 큰 걸 사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 돈을 가지고 전세를 끼고 사면 전세가 더 많이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전세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좀 더 큰 거 사가지고 전세기 같은 돈 들어간다면 좀 더 대지 큰 걸로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독주택을 잘 사는 것을 여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림이 총정리죠. 총정리. 다의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로가 나 있고 좀 잘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땅이 이렇게 어떤 동네에 가보면은 이렇게 도로가 놓여져 있고 또 4m, 또 6m 도로들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게 도로입니다. 그리고 A, B, C, D, E, F, G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이것도 골목, 사도이거나 골목도로가 들어갔죠. A, B, C, D는 20에서 40평밖에 안 됩니다. 이건 사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C와 D는 위에 여기가 이렇게 북쪽이고 여기가 이게 남쪽이라면 또
이 A와 B는 그나마 도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을 덜 받거나 안 받습니다. 그런데 C와 D는 이 A와 B라는 집에 일조권을 받기 때문에 집이 완전히 찌글려 가지고 2층, 3층 정도밖에 집이 안 나오겠죠. 4층, 5층은 아예 옥상도 안 나올 옥상밖에 안 나오는 그런 집이 나오겠죠. 그래서 C와 D는 아주 안 좋은 땅입니다. 그럼 이렇게는 어떻게 해야 되죠? A, B, C, D가 함께 하거나 A, C, B, C가 서로 화합을 해가지고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집이 제대로 된 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항상 우리는 옆집을 사랑하지 않죠. 옆집, 앞집하고 되게 안 친해요. 이 보면은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특성이 다른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친한데 자기 이웃한 옆집하고는 안 친해요. 오히려 가난하신 분들 부자가 되시려면 옆집과 친해지고 옆집과 사이가 좋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 단독주택 땅이 30평, 35평 이런 땅이라면 아무 쓸모도 없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옆집 35평과 합쳐서 내가 60평, 70평을 만들어야 내가 쓸모 있는 집이 된다. 그리고 옆집과 이 같이 합쳐가지고 공동으로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같이 지어라. 같이 짓더라도 같이 짓기만 하면 안 되죠.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둘이 이렇게 교환도 하면서 절세, 합법적인 절세를 하면서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집과 친해지는 게 좋겠고, 단독주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A와 C를 한꺼번에 사는 방법, B와 D를 한꺼번에 사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은 도로는 있는데 도로가 좁고 여기 보면은 일조권을 받는 면적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 길쭉하게 옥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옥상은 뭐죠? 그 옥상 잘린 곳은 곧 주택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긴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안 좋은 땅이죠. 아주 안 좋은 땅을 사는 것도 땅 큰 거 샀다고 좋아하는 분들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 땅의 폭이 한 9m만 안 되고 길쭉하게 길어가지고 50평, 70평 되는 거 샀다고 좋아하는 분들 있거든요. 요건 정말 잘못 사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분들 또 이렇게 보면은 사도가 있어요. 이렇게 땅은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사도가 들어가가지고 한 15, 13평을 도로로밖에 쓸 수 없는 땅, 또 딱 평당가 싸게 샀다고 좋아하죠? 이분들은 또 들어갔더니 또 일조권도 받아요? 이건 아주 형편없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사는 걸 고민해보고 일조권을 덜 받게 해서 밑으로 집을 가까이 붙여가지고 일조권을 덜 받는 그러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G, A, B, C, D, F, G죠, G. G 땅은 좋습니다. 이건 왜 좋냐? 이 땅은 땅도 크고 도로하고 접도하고 있고 일조권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좋은 땅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땅을 사는 가장 쉬운 방법, 요 방법 하나는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래야 되겠죠. 도로하고 이렇게 접한 부분, 이게 도로면 도로하고 땅이 접한 부분이 13m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주차장이 그래도 5대 정도, 4대, 5대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대, 6대 이렇게 확보하는 건 더 좋겠죠. 이 도로가 13m이고 주차장을 5대 확보를 하려면 적어도 대지가 54평 이상인 땅을 고르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짧은 꼭꼭 박사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한테 다 설명한 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가야죠? 어떻게 해야 되죠? 스승한테 찾아가야 되죠. 스승. 어떤 스승님? 건축 관련이니까 건축사님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건축사님도 빌딩만 짓고 아파트만 짓는 분들은 이런 다세대 주택 시장에 대해서 허가는 낼 수 있지만 잘 살 수 있는 주거, 공간 구성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어떻게 하죠? 동네에 가서 보면 신축하는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쓱 들어가가지고 구조도 좀 마음에 잘 뽑고 그리고 평면도 이렇게 잘 나와가지고 예쁘고 그다음에 잘 지은 그런 거 있으면 거기 앞에 보면 건축사님들 이름이 있어요. 아니면 집주인한테
어떤 건축사한테 지었어요? 라고 물어보시고 건축사님을 찾아뵙고 좋은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조언을 받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상가주택이다. 무조건 땅값이 싸다. 평당가가 낮다. 그리고 무조건 월세가 높다. 이렇게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나중에 코를 다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주택 사셔서 노후 대책도 잘 하시고 그리고 자산도 많이 불리시기 바랍니다.